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새 이렇게 마스크 쓰시면서 얼굴에 피부 트러블 나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피부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이렇게 자꾸 피부에 올라오는 트러블, 이게 과연 여드름일까? 모낭염일까? 나도 혹시 모낭염일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모낭염인지 알 수 없는 뭔가가 자꾸 얼굴에 막 나타날 때 여드름이 아니라 모낭염일 수가 있는데요. 건드리면 더 날까봐 혹시 방치하시다가 모낭염을 일으키는 게 모낭충이거든요. 모낭충들이 점점 번져가면서 더 넓은 부위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모낭염이 맞다면 모낭염이 왜 생기느냐? 황색 포도알균 주 원인균이에요. 그러니까 피부에 균이 번식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데에는 당뇨, 비만, 불결한 위생 상태, 피부가 어디에 노출이 자주 됐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털을 자주 뽑거나 면도 같은 걸로 이렇게 자극이 된 부위에 모낭염이 나타날 수가 있죠. 모낭에서 나오는 피지, 노폐물, 각질 이런 것들이 결국 모낭충의 먹이가 되는 건데, 이게 많아지면 필요 이상으로 모낭충들이 막 얼굴에서 증가할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징그럽죠. 그래서 모낭염이 걸리게 되면 증상으로 얼굴, 가슴, 등, 엉덩이 이런 데에 한 3일 되게 작게 고름이 차면서 막 모낭 부위에 나타나요. 경미한 통증이나 가려움, 가끔 면도하시는 분들은 면도 주변부로 번져가면서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아프신 분들도 있고, 심각한 활화산 같은 여드름처럼 보이기도 해요. 모공 안쪽으로 막 노란 고름들이 가득 차 있고, 손으로 눌렀을 때 막 욱신거리는 통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드름이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여드름이랑 다른 점이 뭘까요? 일단 모낭염은 입가, 턱, T존 이런 데에 많이 생긴대요. 그리고 전염성이 있어요. 근데 여드름은 피지가 많아서 모공이 막혀서 생기는 거고 전염성이 없죠. 또 여드름은 주로 10대, 20대에서 얼굴 전체, 몸, 등, 가슴드름, 등드름 이렇게 많이 나시는데, 모낭염은 모든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특정 부위에만 계속 여드름이 생긴다, 나는 10대, 20대가 아닌데, 이런 분들도 모낭염을 의심해볼 수가 있어요. 피부과에 가시면은 모낭염 검사도 따로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모낭염이 굉장히 흔한데 그냥 여드름인 줄 알고 방치했다가 엄청 심해지고 나서야 이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럼 모낭염은 어떻게 치료하게 될까요? 모낭염의 원인이 모낭충, 균이라고 했죠. 이 균을 먼저 죽여야 됩니다. 항균제가 포함된 모낭염 비누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첫째도 청결, 둘째도 청결이에요. 깨끗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게 가장 필수입니다. 모공 속까지 잘 클렌징해주는 그런 제품도 써주시면 좋고, 이 모낭염,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항생제 연고가 필요해요. 많이 아시는 후시딘, 바스포, 베스로반, 베아로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 항생제 연고인데 연고니까 끈적거리긴 해요. 바르기가 좀 불편한데 어차피 하루에 두세 번 소량씩만 찍어서 바르실 거예요. 너무 오래 사용하면 이것도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잘 듣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한 일주일에서 열흘 써주시면 되고 2주는 안 넘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고 쓰실 때도 항상 청결, 면역력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자꾸 재발하고 부위가 넓어지는 경우에는 꼭 병원 처방을 받아서 경구 항생제를 복용하시거나 전문적인 치료를 요할 수가 있어요. 모낭염에 걸리게 되면 이 고름이 찬 모낭염이 점점 심해지면서 종기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이 부위만 막 털이 잘 빠지고 나중에 딱지가 생기고 흉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낭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혹시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을 평소에 잘 신경 써주셔야 되고, 비만이신 분들 체중을 조절해 주셔야 되고, 무엇보다 위생 상태를 정말 깨끗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생활 환경을 좀 더 깨끗이 개선시켜 주실 필요도 있고, 면도하다가 막 상처가 났어요. 방치하면 세균이 침투하기가 정말 쉬워져요. 항생제 연고 살짝씩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 주변에 자꾸 모낭염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코에 손이 가는 버릇이 있을 수 있어요.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손으로 막 뭘 짜거나 터트리거나 하시면은 세균 감염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죠. 손을 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 알코올로 더 확실하게 소독할까요? 알코올은 피부 질환을 더 악화시키고 염증을 좀 심하게 할 수가 있어요. 굳이 알코올 소독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벼운 운동 매일매일 해주시고, 밤에는 숙면을 취하시는 게 좋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에 기초 화장품도 좀 순한 거 써주시는 게 좋아요. 오일이 들어간 거, 이거는 모낭충들에게 먹이를 주는 꼴이 돼요. 피부 속 환경을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고 산뜻하게 할까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일이 안 좋듯이 기름진 거, 가공식품 잠깐이라도 삼가하셔야 됩니다. 또 면역력을 위해서, 이건 특히 여드름에도 다 좋은 영양제인데 아연, 셀레늄, 비타민 E, 유산균까지 섭취해 주시면 베스트입니다.
저는 아연을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특히 여드름, 트러블 이런 데에도 좋다고 해서 먹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원래 좁쌀 여드름이 막 엄청 났어요. 또 제가 자꾸 건드리니까 막 흉지고 얼굴에 그래서 화장 지우면은 막 얼룩덜룩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아연 먹고 난 뒤부터 점점 일단 트러블이 나는 횟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당연히 흉도 덜 지고 거기다 제가 이제 흉터 연고도 열심히 바르니까 얼굴이 좀 깨끗해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피부과에서 레이저 같은 걸로 피부 미백 프락셀도 해봤는데 그때만큼 돼요. 그냥 이건 평생 저렴하게 관리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저는 진짜 아연 강추입니다. 남자분들에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그 효과를 모르니까 여자분들에게 트러블 나는 피부에게 진짜 강추해요. 꼭 드시라는 건 아니고 혹시나 스트레스가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먹고 효과를 보실 테니까 경험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마스크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마스크로부터 내 피부를 지키기 위해 피부 트러블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그만 관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